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은요, 아주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현직 약사이면서 간호사 공부도 하셨고요. 차의과대학 식품의학 석사를 수료했고 지금 강북 땡땡 병원에서 약제과에서 근무 중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클릭한 정보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알려주실 텐데 저희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민정 강사님이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민정입니다. 네, 뜨거운 환영 감사합니다. 네, 오시는 길 오늘 너무 막히지 않으셨나요? 네, 저 오늘 너무 막혀가지고, 네, 택시를 아침에 타고 열심히 네, 본사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저는 클릭한과 메나테크 코어 제품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네,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서예사님께서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호사이기도 하면서, 네, 이제 또 공부를 해서 약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물론 약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또 지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암이 있었던 사람이라 지금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현대의학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 안 하고 조금 다른 방면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을까 하고 통합의학대학원을 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 아리따운 우리 또 박미소 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이렇게 메나테크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을 했고요.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전공 약사를 수료를 하고 보라유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또 상대로 특히 이제 저는 항암제실에 있었어요. 이제 암 환자분들 이제 항암제를 조제하는 네, 그런 이제 무균 조제실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하면서 환자들을 이제 보면서 또 이렇게 복약 지도도 하고 하는 전문 약사로 일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유방암이라는 이제 암을 좀 맞닥뜨리게 되면서 또 이제 제 인생이 조금 더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이 메나테크의 글리칸을 만나서 제가 설명을 앞으로 드릴 글리칸을 만나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네. 지금 제 이슈를 하나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호흡기 질환, 우리 코로나가 지금 종식됐기는 했지만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도 네, 물론 그 전에도 있었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힘들었죠. 그리고 작년 아마 가을부터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쿼드데믹이라고도 뭐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또 보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보다 오히려 독감이 막 더 우세해서 독감으로 이렇게 사망한 환자들이 더 그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보다 이제 역전이 되는 또 그런 현상을 또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쿼드데믹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4개의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유행하는 시절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이 4개의 이제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독감이 있고 RSV와 HMPV라는 우리가 생소한 바이러스들이 있죠. RSV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HMPV는 이게 또 그 중국에서 또 새로 생긴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그래서 새로운 이런 바이러스들이 자꾸 출몰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제 없죠. 치료약이.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듯이 한꺼번에 2종류의 바이러스가 합쳐지면서 융합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막 변이가 되면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들이 이제 면역이 화두가 됐지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봄철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사실 5월 정도 되면 우리는 되게 덥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반팔도 입고 그러고 다녔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올해 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고 밤에 낮에는 굉장히 덥고 그래서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는 거는 우리 몸에 이 면역 밸런스를 자꾸 깨는 이제 환경의 어떤 요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해 물질이 많이 떠다니죠. 봄에 우리가 그 알러지의 계절이라고 하죠. 지금 막 꽃가루가 날리고 저는 제가 그 차를 밖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송진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예, 하루 한 이틀 세워놨거든요. 그랬더니 차가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꽃가루나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날리고 있구나. 예,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꽃가루. 오늘 아침에 저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계속 훌쩍훌쩍훌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넌주시 이제 살짝 또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혹시 비염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굉장히 비염이 심해졌다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봄철이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아주 죽겠다면서 이렇게 훌쩍훌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명함을 아침에 살짝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식욕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봄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 하는데 그럼 면역이 뭐냐? 네, 면역은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숙주가 나 아닌 다른 것, 나와 다른 것을 인지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닌 것을 제거해서 스스로 보호하는 작용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닌 것들은 뭐가 있느냐?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미생물들, 그리고 내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도 내가 아닌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외부의 이식장기 같은 것들이 넌셀프, 내가 아닌 거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면역 체계는 신체에 침입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이런 각종 요소들을 내가 대응해서 방어하는 그런 기관이나 세포의 통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역계는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은 그래서 모든 세균, 기생충, 공해물질,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바이러스, 곰팡이, 독소,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 생기는 어떤 이제 면역이 이제 떨어져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암세포 같은 것도 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면역은 사실은 우리가 면역력 하는데 사실은 면역 교과서 이렇게 보면 면역이란 말은 있지만 면역력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역은 면역의 균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라든지 각종 감염 질환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면역이 너무 많이 이제 우세하면, 너무 많이 이제 과잉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알러지라든지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면역을 이제 너무 면역이 과잉되다 하면 면역을 억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다 하시면 면역을 올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면역은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면역의 균형, 밸런스를 꼭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의 문제를 우리는 사실은 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약은 내 몸의 어떤 이런 면역이나 이런 균형들을 사실은 잡아내주지 못합니다. 그냥 증상을 불을 꺼주는 급한 불 꺼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약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리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리칸은 우리 이 메나테크의 핵심 물질이기도 하죠. 글리칸은 어떤 물질이냐? 자, 우리 그러기 전에 세포를 좀 우선 좀 쳐다볼까요? 세포는 뭔가요?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는 우리 몸에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긴 하지만 보통 37조 개에서 몸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크신 분들은 한 60조 개까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핵심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뭘 이룰까요? 조직을 이루죠. 우리 이렇게 건강검진 하러 가서 뭐가 보입니다. 뭐가 혹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럼 뭐 검사하자 그러나요? 네, 조직 검사하자 그러죠. 조직 검사, 요 조직을 떼보는 거죠. 폐에 있는 폐 조직, 뭐 아니면 뭐 대장에 있는 뭐 점막 조직 이런 것들을 떼보는 거죠. 그 떼봐서 뭘 보는 건가요? 네, 세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뭉쳐져 있는 게 조직이고 조직이 뭉치면 우리가 기관, 뭐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이루고 기관이 잘 이제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잘 이렇게 있다면 그게 이제 인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인체가 건강합니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이. 그래서 세포는 또 어떻게 생겼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상세히 좀 들여다봤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예전에 한 고등학교, 대학교 그 간호대 때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민둥 모양의 겉에 모양이 맨질맨질하여 있는 이런 세포의 그림으로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오른쪽에 있는 요 형태로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현미경이 좀 발달이 되면서 잘 들여다봤더니 오른쪽 그림처럼 세포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민둥 모양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처럼 생겼나요? 네, 밤송이처럼 뭔가 가득 뭔가가 돌기가 막 돋아나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리칸이라고 하는 네, 그런 구조물입니다. 우리 세포의 겉에는 이렇게 세포의 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털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털 모양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세포에 이렇게 단백질이 끼워져 있고 단백질 위에 이렇게 뭔가 사슬 모양으로 뭔가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바로 글리칸이겠다라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글리칸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많은 수의 단당이라는 건 당이 하나 있는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화합물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좀 더 실용적으로는 단백질, 당 지질이나 프로테오글리칸 등의 당 포합체에서 탄수화물 부분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리칸은 탄수화물인데 여러 가지 단당류가 사슬 모양처럼 깨어져서 이렇게 사슬 모양을 이루는 것을 글리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세포막 밖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구조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글리칸을 다른 말로는 당사슬, 글라이코폼, 글리코칼릭스, 글리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또 들여다봤죠. 그래서 이 사슬이 그러면 뭘로 되어 있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당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슬 모양처럼 끼워져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세포의 털이 이렇게 뭔가 넘실거리는 게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이제 쳐다보면 8가지의 필수 단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내놨어요. 그래서 그 8가지 당은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퓨코즈, 다일로즈, N아세틸글루코사민, N아세틸갈락토사민, N아세틸유라민산이라고 하는 이 8가지 단당류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느냐. 이 세포 내에서 얘네들이 다 합성이 되거든요.
세포 안에서 어떻게 합성이 되느냐? 보통 이제 단백질에 얘네들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세포의 지방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백질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DNA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DNA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의 정보들이죠. 그 정보들이 리보솜을 통해서 정보들이 막 만들어져서 그게 걔네들이 엮여져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죠. 그 단백질에 이제 당사슬이 붙는 것이 우리 세포의 소기관의 소포체라는 데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골지체에서 이 당사슬이 한 번 다듬어져요. 그래서 이 다듬어진 당사슬이 단백질하고 합쳐진 당사슬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글리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 표면에는 보통 10만 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3, 4만 개밖에는 없고 저처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1만 개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고 자 과학자들이 또 발견을 해냈어요. 보시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들을 인지합니다. 인지한다는 건 뭐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봐요. 얘가 너 뭐가 바이러스니? 너 바이러스 들어왔니? 너 바이러스구나. 너 박테리아야? 박테리아구나. 너 호르몬이야? 얼른 들어와야지. 너 호르몬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인지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런 독소 등의 1차적인 면역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어떤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라면 물리적으로 바깥에서 뭔가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방어하는 1차적인 면역 반응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 자기네들끼리도 대화를 하고 세포 정보들을 다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슬들이 얘네들이 들러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세포의 정보들을 교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당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은 뭐예요? 나와 남을 구별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글리칸이 뭐예요? 인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역의 핵심 영양소를 우리가 글리칸이라고 하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에 이제 나와 있냐면 1996년에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 교과서에 실리려면 얼마나 많은 검증들이 거쳐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이상한 내용들을 이 교과서에 실으면 굉장히 안 되겠죠. 이렇게 뭐 혼돈을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 검증된 사실을 실는 것이 교과서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세포들은 반드시 세포들끼리 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화하는 이 물질은 뭐냐? 글리칸이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복합당질, 당단백질, 당지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포들끼리 이제 이 세포 교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들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자, 필수 영양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필수 영양소 5가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5가지 영양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 포도당만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포도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당류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이 세포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면역 탄수화물이 있겠다. 이것을 글리칸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사슬은 우리 모두의 세포에, 우리 모든 세포에 다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정 그런 기관들을 제가 이제 나열을 해봤어요. 수정할 때에도 이 글리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요. 그다음에 뇌세포를 이루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이제 우리가 잘 듣게 하는 청세포, 그다음에 위장에 있는 점막세포, 코에 있는 점막세포, 그다음에 폐포에 있는 폐에 있는 폐포에 있는 폐세포,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이 관절에 있는 관절 세포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줄기세포이고요. 그다음에 적혈구의 겉에 있는 또 이제 그당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이제 혈액형들을 또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포 그 혈관이죠. 혈관의 내피세포도 우리가 글리칸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백혈구가 또 글리칸이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포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우리 몸에 이렇게 당사슬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특별하게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영양소와 호르몬 흡수에 관여하는데 우리 글리칸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난자와 정자의 수정에 굉장히 많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혈구 겉에 세포막에 당 단백질이 있는데 당사슬 때문에 이제 혈액형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O형의 혈액형의 당사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A형, 그 다음에 B형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A, B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A형과 B형이 같이 이제 같은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같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걸 이제 A, B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당사슬의 모양으로 우리가 예, 혈액형을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좋은 이게 아주 필수적인 이런 글리칸이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리칸은 해독 작용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세포에 막이 있는데 세포막에 이게 이제 당 단백질이에요. 당 사슬이 붙어 있는 단백질에서 당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펌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바깥으로 펌핑해서 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요 글리칸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당사슬의 어떤 이런 이제 해독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클린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도 이것을 가지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바깥으로 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역할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서재걸 박사님이라고 하는 자연치유의학회의 이제 회장님이신데 거기에서 또 글리카닌을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영양소들이나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맑은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아주 거기에 반석에는 항상 당 영양소, 글리칸이 자리 잡아야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2000년대 초반 다양한 과학이나 의학 저널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우리 뭐 자마지라든지 아니면 네이처지, 그다음에 사이언스지 아주 유수의 이런 과학 저널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네, 이것을 소개해 주신 분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2003년에 MIT에서 21세기 인류 문화를 바꿀 10대 신기술의 이 글리코믹스, 이 글리코 영양소, 글리칸을 연구하는 학문이 뽑혔다라는 사실이죠. 나머지들을 보시면 무인 센서망 아니면 나노 인쇄 리토그래피
나노 태양전지, 메카트로닉스는 요즘 이제 점점 생기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잘 보시면 다 AI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분야들이 이제 선정이 됐지만 바이오 분야의 생명공학 분야에는 이 글리코믹스가 유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 유망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글리카는 지금 굉장히 많이 모자란 상황에 있습니다. 왜? 필수 영양소 결핍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1993년에 일본에서 연구해낸 이제 자료인데요. 1991년도에 우리 그 영양소와 93년도에 영양소를 비교해 본 그런 이제 자료들이에요. 그랬더니 베타카로틴이라는 우리가 비타민 A 전구체죠. 베타카로틴이라는 이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1951년도에는 2개의 복숭아만 먹으면 됐었어요. 충족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1993년도에는 53개의 복숭아를 먹어야지 그게 충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떨까요? 1993년 벌써 30년 전에 이 데이터가 이럴진데 지금은 아마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당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금치도 예전에는 한 단만 먹으면 됐던 것이 뭐 16단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제 섭취가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당 영양소 우리가 글리칸의 공부번, 글리칸 영양소의 공부번으로는 버섯이라든지 곡식, 수액, 과일, 검류, 그다음에 야채, 그다음에 버섯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당 영양소, 당 글리칸의 이제 금봉구번이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아마 그대로 섭취를 해서 그대로 아마 원물 그대로를 먹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영양소들을 섭취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정제되고 가공돼서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고 있는 지금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영양소들이 결핍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8가지 당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8가지 당 중에 글루코즈와 갈락토즈는 네, 그럭저럭 네,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6가지 당류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섭취할 수가 요즘은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사슬은 잘 없어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잘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잘 파괴되느냐 봤더니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운동을 심하게 했다라든지 카페인이나 술, 담배, 나이, 탈수, 그다음에 당질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든지 추위가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항암이나 독한 약물을 썼을 때 이 당사슬이 후두두두둑 빠져나간다는 거죠. 우리 그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털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세포의 머리털이 뽑아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다시 백업이 돼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원료가 되는 이런 영양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필요한데 없다라면 이게 아마 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백업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런 그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리칸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교통 오류라는 것은 아까 면역이 나와 남을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와 남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데 남의 걸로 남인 것처럼 내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공격하죠.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루마티스성 관절염이라든지 골관절염, 루푸스 같은 것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이런 세포 교통 오류의 질환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너무 많이 끌어다 씁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비염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알러지, 천식, 비염, 두드러기, 습진 같이 너무 면역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면역 반응, 자꾸 너무 많이 싸우니까 면역 반응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알러지 같은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또 떨어지면 암이나 감염 질환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암이 발병하기 전에 한 1년 전 정도 그때 아마 였던 것 같아요. 비염이 원래는 저는 없었거든요. 비염이라는 걸 사실 전 모르고 살았는데 비염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암 이제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면역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옆에서 이제 여러 필드에서 보는 그런 케이스들도 저처럼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상포진이 오셨다라든지 암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면역은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제 아까 당화 말씀드렸잖아요. 당을 붙이는 반응, 그 당화가 잘 안 되는 경우 이제 여러 이제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겠고, 기타로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같은 것들, 그다음에 파킨슨 이런 것들이 또 당 글리칸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나스라고 하는 국립과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2020년인가요? 2019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글리칸의 10가지 중요한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포 간의 교통, 당질 부호로 자기네들끼리 교통하고 이제 신호를 교환한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항체를 생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을 잘 막아준다, 그다음에 세포 면역계 조정을 잘 해준다. 그다음에 암세포의 성장이나 전이를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고, 대사를 잘 원활하게 해줄 수도 있고, 호르몬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작용이 있고, 중추신경계에 관여하고 줄기세포를 활성화한다는 10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글리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에나테크에서는 엠브로토스라는 이 아주 좋은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냈죠.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물론 이 글리칸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 그 글리칸을 이루는 8가지 당을 잘 이렇게 식물에서 추출해서 한 이제 통으로 탁 담아낸 요 제품이 네 이제 우리 이 메나테크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제품으로 탄생을 해줬는데요. 인간에게 필수적인 면역 탄수화물로 이 8가지 당을 잘 담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 155개 특허 출원이 되어 있고요. 아마 특허가 있다라는 모든 국가엔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들어가시면 특허청 자료를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허청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4가지의 핵심 이제 코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특허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75만 명의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은 아니지만 우리가 약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연구 기간 동안 환자의 진행 상태와 지시된 식품 보조제 투여에 대한 영양 반응, 전체적인 건강 반응을 딱 관찰을 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영양소를 잘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러
지금 질환들이 지금 쭉 나열돼 있죠. 아마 이런 거 못 보셨을걸요. 저는 제가 처음 이 특허청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질환명이 있고 질환이 잘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이렇게 나열을 해낼 수가 있을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류마티성 관절염에는 A와 B라는 제품을 썼을 때 통증, 경직성, 열, 종창의 제거, 활동 영역 근력 및 지구력의 회복 이렇게 좋은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해냈다라는 것들을 이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환들이 있어요. 파킨슨병, 척추 증상, 뭐 에이즈, 특히 이제 보시면 여기 암에 대한 종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백혈병, 림프종, 육종, 유방, 전립선, 난소, 위장 및 폐 등의 부신종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중환병들이라 어쨌든 A, B, C, D라고 하는 이제 네 가지의 핵심 코어 물질을 잘 이제 제품들을 썼었을 때 이러한 좋은 이제 그런 반응들을 도출을 해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A, B, C, D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 메나테크의 핵심 코어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영양소의 이제 클릭한 영양소 제품들인데요. 자, A는 제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 잘 안 드렸지만 자, A는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글리칸을 담은 이제 제품들 A, B는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이제 파이토 호르몬, 호르몬의 전구체 물질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C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 글리칸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D는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래서 A, B, C, D가 우리 메나테크의 핵심 코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글리칸 영양소 제품들이고요. 만나폴,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스, 엠브로토스 라이프,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 메나 알로에 이렇게 해서 글리칸 영양소 제품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8가지의 핵심 당 영양소들을 이제 조성이 잘 배율을 잘 맞춰서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나테크 대표하는 제품이고요. 위장에서 항산화 영양소 흡수를 돕는 만나폴, 그다음에 장내의 유익균 증식을 지원하는 엠브로가드, 그다음에 미강 추출물 분말 식이섬유 공급을 하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언스 브랜이라고 하는 또 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퓨코즈라고 하는 그 당 중에 퓨코즈가 많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체내 중금속 배출에 탁월하게 MCP라든지 알긴산 나트륨이라든지 글루코사민 염산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엠브로토스 라이프 이지에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배출에 굉장히 탁월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8가지의 당 영양소들이 이제 특허 조성물, 그러니까 이거는 조성물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특별한 그 특허 배합을 잘 해서 조성물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폴입니다. 만나폴은 알로에 다당체이고요. 그 만노즈라고 하는 그 당만 이 만나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노즈는 굉장히 이 세포 친화적인 그런 당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필수 당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피부와 장 건강에 굉장히 탁월하고 면역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암 환자들은 NK 활성도 검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암세포들이 이제 제일 먼저 잡아먹히는 이제 그 제일 첫 번째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NK 세포, 자연 살상 세포라는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활성도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만나포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네. 보통은 한 500 정도 돼야 이제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 200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만나폴의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노즈는 그래서 균형 잡힌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알로에 겔의 주요 성분인 다당체가 이 만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노즈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그 최상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에이스 만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만나는 원자량이 한 100만에서 200만 사이에 아세티킬을 함유한 만노즈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엠브로가드는 아라비노 갈락탄, 낙엽성 추출물에서 이제 추출한 것이고요. 이렇게 또 면역에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주는 엠브로카드. 그 다음에 메나알로에가 있는데 이 메나알로에는 뭐 메나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제 맛있습니다. 그래서 원액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 천연의 레몬향과 망고향이 함유되어 있어서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미역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심황이라는 게 있어요. 심황은 우리가 강황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황에 있는 커큐민 성분 그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에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겠고요. 자, B 제품입니다. B 제품은 항산화제인데 엠브로토스 A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최적의 비율로 C와 E가 A2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요. 글리칸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0% 이상 함유되어 있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막의 파괴를 막아준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포 손상을 예방해서 건강한 세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산소 유리기 흡수력이라는 그 지수가 있어요. 오락 지수. 그래서 이것은 일반 제품군보다 9배 이상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강력한 항산화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엠브로토스 AO의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AO는 산화로 일어나는 활성산소의 그런 해로운 영향에 대항하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식물성 호르몬 정부체입니다.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내분비계 기능을 최적화해서 인체 전반에 활력을 더해주는 천연 허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홍삼 사포닌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RG1, RB1, RG3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합 한 3mm 이상 들어가 있어서 아주 면역에 또 여러 이제 분비 그 기능을 이제 해주는 그런 내분비계 기능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한 30ml 정도의 식물 파이토 호르몬을 보충해줘야 되지만 한 2.5mm밖에는 우리가 섭취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0ml 보통 이게 하루에 한 알씩 해서 아침 저녁해서 하루에 2알 정도 드시게 되면 30ml 정도의 식물 파이토 호르몬을 보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는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주 원료로 13가지 비타민, 그다음에 9가지 미네랄을 기준치 대비해서 100% 이상 함유해서 아주 요거 하나면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뼈 건강이나 근육 건강에 도움을 특히 주는 이제 고마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코엔자임 큐텐이라든지 귀리 식이섬유, 스피루리나 이노시톨 같은 부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섭취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비타민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물질에서 생리 기능을 다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죠. 그래서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도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 이제 필수 영양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카탈리스트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카탈리스트는 그냥 합성 비타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에서 추출을 해낸 그런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라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뉴트리베루스라는 또 비타민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 겨자씨에서 우리가 이제 특수 재배해서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해낸 그런 비타민 미네랄이고요.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면 우리 광물질을 우선 이해를 드는데 이건 광물질이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을 해냈기 때문에 순식물성으로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이 되겠습니다. 분말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A, B, C, D가 다 들어가 있는 OSP라고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국에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약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간편하게 한 큐에 딱 드실 수 있게끔 포장이 돼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잘 써본다면 좋은 이런 결과들을 이뤄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아주 요즘 만연하는 그런 대사질환들 이런 것들을 잘 또 케어해 줄 수도 있겠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분을 누가 6학년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건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좋아진 이런 사례들. 그리고 이분은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리칸 클린을 통해서 글리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법들을 통해서 자궁 근종이 잘 해결되고 건강해지신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리칸은 우리 세포에 아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열심히 섭취를 하시고 저처럼 또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